Okay, we start now.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This is a roundtable to wrap up we have talked. 현재까지 since 발제된 yesterday. 내용을 So, 마무리하는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유 토론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by anybody here.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 should welcome Sharia Kul. 그리고 슈레 야스 카를 discussion together. 씨 역시 지금 함께 토론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So, 이 합에 대해서 suggest the idea 말씀 드릴 텐데요. 어떤 예술 작품이나 저희의 대화 혹은 다른 어떤 주제든지 간에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just distribute a machine, translate machine. Is Korean question is okay? 한국어 질문도 괜찮습니다. Alright. So during actually 2 days we discussed 이틀 동안 저희가 invented Asia. 발명된 아시아 theme of our 라는 이 메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콜로퀴움을 진행을 했는데요. the point, we try to make through this session. 저희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이 발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발명된 아시아란 무엇인가, what kind of project,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아시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발명된 아시아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런 콜로퀴움을 진행한 이후에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요. 즉, 어떻게 아시아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조해낼 것인가, 그리고 아시아와 서양 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모던 아트와 갤러리 공간, 제이슨 바커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포스트 뮤지엄 담화 등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인상주의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순서대로 해보고자 합니다. 리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해서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태권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셨는데요. 한 가지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문제를 우선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제이슨 바커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문제인데요. 어제 랩업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무대의 제한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대가 시작되고 끝나는지, 어디서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어디서, 언제 퍼포먼스가 시작되고 종결되는지 문제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연사분들께서 첫 번째 날에 이제 광주에 도착하셨을 때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바로 예상치 못하게 퍼포먼스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 무엇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퍼포먼스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퍼포머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관중으로서 바라보게 되었는데, 따라서 저희가 어떤 피드백을 이 문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 논문에서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스테이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보통 일반 대만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스테이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이것이 목적은 아니, 즉 이제 예술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실현이 되는지 이런 종류의 아방가르드적인 야심에 대해서 이런 양쪽 상호적인 예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토니시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저 역시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런 멋진 이벤트를 개최를 해주셔서요. I think one of the main things I've come to consider that's very important is the idea of invention.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되는 것이 발명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지기도 하는 이 발명. 제 논문에서는 제가 발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철학자 왕휘의 업적, 즉 미국의 헤게모니를 교체하라는 왕위의 업적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요. 이 대신에 중국의 유교주의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탐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제국주의적 정치적인 인식을 다른 인식으로 바꾸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국주의화를 탈피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모델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제국주의적인 인식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발명에 대한 질문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태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이 탈제국주의화를 발명된 아시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만약 하지만 이것이 발명됐다는 이 본질도 인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중국의 인종차별적인 식민주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슨 바커 교수님의 친구분이 중국에서 이런 사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이러한 박해의 구조, 이것이 서양의 사상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즉 그래서 따라서 발명이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그리고 르네상스에서 제안하는 이 발명의 개념과 공유되는 개념이 있는가? 근데 발명의 개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주의
자들 역시 it has to do with the Platonic idea of fabrication. So 이런 fabrication, 즉 허구성이라는 개념을 플라톤적인 개념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which recognizes, Western influence, Eastern influence. 따라서 but 무엇이 without 서구의 영향을 받았고 어디서 아시아의 영향을 받았는지 and non-fascist or even an anti-fascist 파시스트 혹은 반파시스트적인 생각의 방식 So I hope to probably get some 등에 response. 대해서 Yeah.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eah, I mean, we're speaking here in a very informal way, right? 지금 굉장히 What I'm supposed to be saying now, but 비공식적인 토론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or just very briefly, I guess. 좀 간단하게 그래서 포스트 뮤지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Idea. I suppose the reason that I use that term 제가 이 포스트 뮤지엄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it's a term I've come across. 제가 It's a term I kind 알게 된 단어고 yeah, it's a term that exists in catalogs. 카탈로그, 거의 모든 미술관 카탈로그, 전시회 카탈로그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And it kind of intrigued me, I suppose, because 제가 특히 흥미를 느꼈던 이유는 it seems to make some 포스트 뮤지엄이라는 단어가 assumptions about audiences. 청중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기 I'm 때문입니다. not totally convinced are 사실 뭐 완전히 이게 좋은 실제 맞는 가정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기는 하는데요. seems to be. I mean, I don't know why people have many different motivations. 사람들이 다양한 전시회 가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트 갤러리에 가는 다양한 이유가 있죠. Afternoon rather than 예를 들어 일요일 오후에 a restaurant or 밥을 먹으러 가는 대신에 영화를 보는 대신에 something else. 또 다른 걸 하는 대신에 미술관에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The statement that I mentioned in the catalogue, the statement by Kim, 이 김관희 관장의 seemed to be 말은 quite patronising because it was essentially saying 제 생각에 in 조금 the past, 젠체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art was 과거에는 was alienated, 예술이라는 것이 대중으로부터 into the gallery. 대중을 뭐 갤러리 아트 갤러리로 데려와야 한다. Concept of the gallery space. We need this idea of a post-museum 이런 포스트 to bring 뮤지엄의 it 개념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open up 이제 이런 미술관을 people 갤러리를 사람들 뭐 예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래도 오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요. That is not a serious attempt to engage with an audience. 이것이 관중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Going to see an art 노력입니다. exhibition. Maybe people aren't experts, but they still 예를 들어 might have some 엑스포에 knowledge or some 가는 intellectual 사람들 curiosity 역시 in 지적인 the 호기심이 exhibition. 있어서 가는 것이고 And that intellectual curiosity 이러한 is 지적 not going to be 호기심이라는 enhanced 것이 by someone writing that type of statement or someone telling you that, well, modernist art was too intellectual. Now we have a new type of postmodern art or whatever. I mean, so that's what's missing, I think, in this concept.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포스트 뮤지엄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이 사람들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시회 가는 사람들 지적 호기심을 무시하는 것이죠. Let's not forget that there are, we can, in a historicist sense, we can date artistic 어떤 역사적인 movements. 의식으로 봤을 때 예술적인 사조를 살펴보면 Let's not forget that if we're using those kind of historicist 그러니까 이런 역사성, 역사적인 가정을 생각을 할 때 항상 청중이 간과돼서는 안 됩니다. a variable. I mean,
청중, 관중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변하고 있고 또 이 대중의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고 대중이라는 개념, 예술을 소비하는 대중이라는 개념은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입니다. 예술의 관중, 예술을 소비하는 대중 이런 개념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포스트 뮤지엄이라는 개념은 제 생각에는 이런 한국의 현대 미술의 맥락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중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논쟁거리나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포스트 뮤지엄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좀 흥미를 갖게 된 것이고요. 스테이지 문제도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이 대중이라는 문제 역시 그렇고요. 네. 이 포스트 뮤지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이때부터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예술 쪽 사람들이 개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대중의 접근성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포스트 뮤지엄도 따라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또 나온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술관 공간의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대중을 위한 공간을 넓혀야 된다, 이런 말이랑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장르크 씨가 말을 했는데 대중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명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레니 리펜슈타인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분의 영화를 보면 엄청나죠. 이것을 또 보면 두 번째 문제가 생각나는데요. 스테이징에 대해서도 아까 말이 나왔는데 전 사실 제이슨 교수님이 여기서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일단 제가 처음으로 든 생각은 우리는 어떤 스펙터클한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스테이지가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소비는 어제 제가 말씀드리던 것의 백그라운드이기도 한데요. 오늘 세미나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었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작품을 보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죽음, 관중의 죽음,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은 더 이상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publics or those audiences constructed, established by the dominant discourse. 현재의 That's why 여론이 돼 있는 예술 쪽 담화를 보면 한국에서도 이런 담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도 젊은 세대가 doing no art, 아트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유럽 청년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포럼을 만들고 하지만 어떠한 창작을 하지 않습니다. wow, okay, that could be enough as 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Hello. Hi. 네, 안녕하세요. It's a bit weird to talk on this panel because 이 패널에서 제가 이렇게 present my 아직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패널에 이렇게 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the entire discourse has 어떻게 지금까지 이 논의가 어제부터 발전해 왔는지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ll try to touch all the factors that were discussed. 지금까지 얘기한 주제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nce yesterday we are trying to look at the term of 어제부터 invention. 발명품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I don't know how much do I really stand by this terminology. 제가 발명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화, 사회, 정치적인 담론을 생각해 봤을 때 발명이라는 사상보다는 이런 담론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현대 미술 그리고 새로운 것이라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대 미술이 새로운가? 현대 미술이 새로운 것을 정의하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최근에 저는 흥미로운 워크숍에 본베어에서 있었던 워크숍에 참여했는데요. 이 워크숍은 과연 아티스트에게 혹은 대중에게 현대란 무엇인가? 아트센터 외에 있는 예를 들어 뭐 봄베이에 있었던 아티스트들은 갤러리에서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뭐 현대 미술 시스템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죠. 하지만 시골에 살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비록 그들이 예술 행위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예술이 예술 작품으로 정의가 되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현대 미술인가? 그렇다면 현대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제이슨 교수님이 아까 전에 관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면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아트가 예술이 하는 일, 관중이라는 의미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중은 매우 수동적인 실체가 됩니다. 예술 앞에서 말이죠. 그러니 참여라는 것이 없고 이해가 없습니다. 참여와 이해라는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참여와 이해는 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동적인 역할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actually exchange the kind of idea, you know. 저희가 This, 사실 colloquium. 콜로키움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요. Expect some response from audience. So,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제 오늘 발제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발명된 아시아가 지금까지 온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있는 곳이 광주에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 아시아 컬처 센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광주에서 아시아 문화를 define 하는 내셔널 기관인 건데요. 이제 국립기관인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의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명된 아시아가 이제 서구의 시점에서 보는 아시아였다면 지금 광주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국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으로 정의를 문화를 통해서 스테이징을 해서 이 공간에서 만들려고 한다면 그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이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Darius, Oh, first, okay. your turn. Yeah. So you mean that this 결국 이곳이 아시아 문화 센터가 아시아의 정의를 찾고 싶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매우 전 세계적으로 흔한 광경인 것 같습니다. 컬처 센터가 생기고 이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제 아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심층적인 방법으로 아시아적인 것이 무엇인지, 역사를 보든 다른 신화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든 결국 아시아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튼 결국에는 아시아의 실체를 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아시아적이라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전 첫 번째 방법은 제 생각에는 역사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주의적이던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민주적이던 어떤 아시아에서 똑같은 논리입니다. 결국에는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봤을 때 아시아라는 실체에는 계속해서 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확장적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적이라는 것, 아시아를 정의할 때 비아시아적인 것에 빗대어서 정의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식민지 세대에서 이런 방법이 자주 채택되는 것 같은데요. 비아시아적인 것, 이로 인해서 아시아적인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장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다른 것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하게는 다른 점, 차이점이 생기고 아시아와 비아시아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본주의적인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apply this third way, 세 번째 방법을 좀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which is silence. 세 번째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이죠. 만약에 어떤 기관이 정의를 하고 싶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Can I pick up on that? I mean, just very simply with 단순하게 생각하면 a simple observation actually. 관찰을 해볼 I 수가 mean, just because it's 있습니다. called the Asian Arts 아시아 아트 센터라고 뭐 장명이 돼 있지만 꼭 아시아 센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But just because it's called the Asian Centre. 아시아 센터라고 불리는 사실이 있지만 뭐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아시아 센터라고 불러봤자 이것이 아시아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You know, in that sense, it's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아시아 센터가 꼭 아시아를 정의해야 됩니까? 여기서 전시관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just short comments.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물론 많은 부분에서 제이슨 바커 공감을 하는데 그 대신 이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그 국가적인 뭐 욕심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창조 경제에 대한 아이디올로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결정된 상황 이후의 것들을 사실 질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아시아의 존재를 뭐 어떻게 정의를 이 자리에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모든 사회 문화 사회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적인 상황에 대해서 네 그게 궁금한 거죠.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이걸 일단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고 제목을 정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창조라는 개념을 집어넣었다는 건데요. 일단 그 아시아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제 논지도 그거지만 제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그거지만 아시아라는 것은 사실 이제 서양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처럼 여자가 없는 남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없는 서양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동양이 없는 서양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스스로 아시아를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치 유럽인들이 자기가 우리는 유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특정한 어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만을 유럽인이라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일정하게 이야기해 유럽인이라면 분명히 화이트 유럽인들을 말하는 거지 화이트들을 말하는 거지 거기는 블랙이라든가 에이전 유로피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인지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기 정체성 주장을 했을 때 세계인이 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국제화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제화라는 개념과 저는 아시아라는 개념이 같은 거라고 보고 국제화를 하는데 뭘 가지고 갈 거냐 할 때 우리는 아시아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시아를 우리 스스로가 또 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미처 모르는 아시아를 우리가 발명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아시아 문화 전당의 의미인 것 같고 여기에 창조라는 물이 갖다 붙인 거는 아마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고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시대착오적인 것까지 말하기는 싫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어떻게 그렇게 보면 모든 예술은 다 시대착오이기 때문에 시대착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착오적인 것이 의외로 새로운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근데 창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이미 사실은 다 퇴색했죠. 퇴색했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럼 굳이 이걸 갖다 붙였느냐라는 의미가 드는 것이고 이거는 이 정부가 정신문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과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8세기적인 감수성인 거죠. 창조를 갖다 붙인 것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18세기가 낭만주의 시대였고 사실 이 낭만주의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창조였거든요. 근데 이 창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사실은 낭만주의자들은 이제 개인의 욕망, 개인이라고 불리는 천재죠. 그러니까 천재라고 불리는 그 지니어스라고 불리는 그 천재성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천재성이라는 거는 그 세계에
되어 있으면서도 그 세계과 관할할 수 없는 그 무엇, 신비로운 거죠. 수수께끼 같고 거기에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의 어떤 그렇지, 그러면 왜 이 18세기의 어떤 그런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이 18세기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정책들을 쓰고 있는가라는 거,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국은 일단 예술이나 미술, 굉장히 경제적인 저는 이유라고 보고요. 이 창조라는 말을 갖다 붙인 이유는 국가가 시장의 노릇을 해줘야 되는 이제 단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술 시장이라는 것이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술가들이라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느냐? 시장에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없으니까 이제 국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게 저는 한국의 뮤지엄이라고 봅니다. 그 뮤지엄을 갤러리나 뭐 뮤지엄 또는 포스트 뮤지엄이라는 담론도 저는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레알 폴리틱인 거죠. 이거는 예술과 전혀 상관없고 물론 예술이 폴리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예술의 어떤 본성으로서의 폴리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술의 어떤 지분들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와 관련된 레알 폴리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물론 뭐 제이슨이 말한 아시아는 없다라는 개념과 이것은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만큼 한국의 포스트 뮤지엄, 한국의 어떤 미술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면에서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 그런 개념에서 아시아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Alex, can I? If 이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한국에서만 국한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 상품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년 동안 다른 국가에서도 논의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 이런 모든 발전, 이탈리아의 사상가들도 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창조 경제라는 것, 정부가 후원하는 창조 경제에는 사실 한국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제가 온 스웨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20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이런 목적이 왜 이렇게 등장하게 됐는지는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성이라는 것, 이 창조성이 상품이 된다는 것은 매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폴리네이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벌이 수분을 도울 때 이 좀 비슷한 현상인데, 여튼 여기서 벌은 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꿀이 아니라 수분이 일어난다는 것. 결국 자본주의에서 아티스트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벌의 역할을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주고, 산업에 영감을 주고, 비록 불안정적이지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것은 특정적인 사회 현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유럽에서 좀 불안정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현재 유럽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최대한 창의적이어야 되고, 예술에서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점핑을 하는 것도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해를 잘 했다면 여기서의 야심은
결국에는 자본주의적인 논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적인 그런 노동의 움직임을 떠나서 네, 이런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Just responding to the question whether it's the original question, whether it's possible to think of Asia. I think in order to think about Asia, 아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recuperate the idea of religion. 그 종교의 의미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럽을 생각해 보면 유럽이 무엇인가에 대한 담화가 많았습니다. There's no such thing as Europe.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럽이라는 건 없다 There's no such thing as Europe. So the concept of Europe 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는 이 개념, 그리고 아시아라는 개념, 발명된 아시아라는 개념, 이런 것도 유럽에서도 이런 종류의 토의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유럽은 비어있는 중앙 센터라는 것인데요. 그보다는 정치적인 연합체, 20년 동안 전쟁이 있은 이후에 이 동맹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 같은 종교로 인해서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를 하기 위한 이런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한 정치적인 동맹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많은 좌우 진영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관용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이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숨겨져 있는 합의를 살펴보면 이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불교나 도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무등산 등반을 했을 때 등반을 하면서 도교, 불교, 유교주의를 보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사상가들이 담론에서 제외되었는가? 예를 들면 그들이 아시아인이 아닌가? 우리가 과연 이 아시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서양에서 교육을 받은 학자들에게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세속적인 시대에서 많은 유럽의 역사가들이 홉스 같은 이런 사상가들이 이런 종교 때문에 전쟁이 생겨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혼란 그리고 갈등, 충돌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만약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서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담론에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는데요. 아시아를 불교, 도교, 유교의 영향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측면, 종교적인 측면 역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정치적인 개념이 굉장히 깊숙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1세기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런 전통에 대해서 특히 국가의 노력, 특히 저희가 유럽이나 이런 서양에서 공부를 했지만
delusion, like saying, well, if the state does not specifically a fascist state, then there are certain things which you can, support, right? So I like Alex's idea where it happens in Singapore too, where the art 싱가포르에서도 created is an invention. 진행되고 있는 아이디어인데요. 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즉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창의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아시아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시아를 재발견을 해야 한다, 이런 것. 그리고 발명이 한국 정신의 이 풍성함 위에서 자라난다. 중국, 일본, 한국의 정신, 이런 것들이 깊숙하게 뿌리 잡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갤러리, 큐레이터들, 지식가들, 이런 분들이 이런 새로운 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리우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물리적인 좀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의도적인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there is a danger here, I think, in the discussion can become very scholastic, right? So that okay, you're a 제 생각에 너무 학구적으로 토론이 흘러가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You know what I mean, or Lacanian or whatever. The concept of what is Asia and the concept. 아시아가 무엇인가? 아시아의 컨셉이라는 이 개념. Are only useful to the extent that they have. 개념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I mean, here and now. 현대 예술의 관행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고 이 관중분들,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예술 그리고 예술가들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현대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우연적 근대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시아의 현대, 그리고 한국의 예술에 대한 담론, 이런 것이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예술가들이 흥미로운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뮤지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요. 어떻게 예술을 더 포용적으로 만들 것인지, 대중에게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 것인지, 엘리티시즘을 어떻게 타파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예술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예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근데 어젠다가 있는데, 포스트 뮤지엄 세상에서 우리가 대중들을 좀 더 예술을 즐기게 하고, 또 갤러리에 더 많이 방문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아젠다의 일부입니다. 이 아젠다가 바로 정치에 연결이 되어 있고,
미술관, 한국의 미술관 그리고 전 세계 미술관의 정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It happens to kind of coincide with their kind of a certain, their artistic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한 테크노크래틱 아이디어, 과연 예술관이 무엇이고 또 미술관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테크노크래틱한 아이디어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가 무엇인가, 유럽은 아시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담론을 이용하고 이를 실제로 진짜로 아시아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시아적이지 않은가라는 것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면 아시아 혹은 아시아 한국의 예술 그리고 예술의 실천 이런 것에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providing a kind of stage for us to wax lyrical and talk. 그래서 이런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So I think that's the 그러는 거죠. 의견을 교환을 하는 거죠. to try and emphasise from this experience is that these conceptual debates are very interesting, but they must be connected.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좋지만 setting and the way in which art 결국에는 the way in which art is being practiced. 어떻게 예술이 실천이 되고 이런 것에 제도화가 되어야 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I agree to what Jason is saying because I think 네, 제이슨 교수님의 말에 10분 동의합니다. 저도 어제부터 느꼈는데요. the reason why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city center, talking about 이 광주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문화,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to understand that 사실 1차적인 목적은 whether art itself, 예술 그 자체가 I mean, it basically comes as a very narcissist. 어떻게 보면 되게 나르시스적인 이론이기도 한데 혹시 예술이 Art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서도 of what is the social and the political.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Same note, does it also talk about 또한 예술이 the grammar that it carries, or does it only talk about the 에센스를 지니고 있는지 혹은 변화하는 언어만을 전달하는지 discussion earlier that what is really important is 결국 중요한 것은 language can evolve only if the grammar of the language. 언어의 문법입니다. 언어 자체가 아니라 언어의 문법이 바뀌어야지만 언어가 바뀔 수 있거든요. 모든 이론을 보면 우리가 뭐 사회 정치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예술의 언어를 Interfering or merging with 정말 겉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법까지 그 에센스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doesn't do. And I mean, I think there are a lot of practices that are going around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acceptance.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Nothing is 거부의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거부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은 포용되죠. 거부되지 않는 이유는 이에 대한 담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it's interesting that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여기 모여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것은 포용하고 어떤 건 거부하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I have something to say. 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Let me 저는 introduce myself first. 일단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Cultural Center known as Universal Cultural Center. 유니버셜 컨트롤 센터에서 왔고요. Activity here for different 거기서도 immigrants living here in Gwangju. 여기서 광주에서 살고 있는 여러 이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뮤즘은 결국에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큐레이터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토론에 와서 결론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시아 문화센터가 아시아 문화원이 아시아 문화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유럽 문화를 채택할 필요도 없고요.
아시아는 define area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정의된 for the Europeans 부분이 as 있고 well as there are many European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ways that might be 공간이 될 conveyed 수 to the 있습니다. Asians. 그리고 유럽의 방법이 아시아인들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고요. 이런 면을 생각하면 아시아 문화원은 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미술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큐레이터나 여기 직원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ts of museums 유럽에 여러 가지 미술관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major cities they have museums 그 유럽에 있는 어떤 대도시에 가도 미술관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information for teenagers.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도 있고 성인들을 위한 정보도 있고 When you develop some museum 그래서 미술관에 갈 때 innovative ways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술이 무엇인지 find that at first 일단 예술을 정의해야 합니다.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서양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고 싶습니다. 아시아 생활 양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for example 뭐 명상이나 just mentioned about Buddhism 뭐 불교, Taoism and 도교, 유교 이런 모든 것도 아시아적인데 결국에는 명상이 아주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이 혁신적으로 변화돼서 서양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you know the meditation cultures 명상 문화가 nature and be with the nature and 자연으로 가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 창의성의 영감을 받는 것. also an art of 결국에는 명상도 예술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트 오브 리빙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the yoga. 요가도 포함되어 있고 뭐 호흡법, 명상 When we talk about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혁신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breaking the way 왜 우리는 scholars so far have 학자들이 on the Western way, 서양적인 방식에만 something more Asian. 초점을 맞춰왔는데 왜 이런 것일까요? 아시아적일 순 없을까요? So I think in this kind of discussion, 이런 면에서 보면 prove something 우리는 is more great or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understand 그냥 그저 이해하면 됩니다. 그 자체로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서양의 관점으로 보면 by which 아시아의 혁명적인 예술, 이 미술관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미술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을 화합시킵니다. 결론으로 보면 데이비드 보비스의 노래 이스턴 보이 및 웨스턴 걸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Okay. Yeah, actually, we're closing. 네, 사실 End of this 이 discussion. 디스커션이 So, 끝날 okay, 때가 just, 다 될 것 같습니다. all right. Yeah. Anybody who discuss more about 네, this issue? 이것에 대해서 네, 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Okay, so we're gonna finish, 네, right now. 그렇다면 지금 Oh, okay, just sorry about that. 네, 죄송합니다. Okay, I just want to say that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을 때 발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발리에는 이런 크기의 미술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 비슷한 규모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술관에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창작을 하고 있고 퍼포먼스를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런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되게 중요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거리감이 없었고 예술가라는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 예술과 퍼포먼스는 결국에는 그들의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화합감. So I just wanted to make that comment. 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Anybody who respond to comment? 네, 이 코멘트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분? Okay, just yeah. 네, performance 그렇다면 is waiting for us, so we must, 네, start 퍼포먼스가 그 다음 순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